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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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달성 TV 목표 달성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건국대학교 대학원에 진학 중인 홍승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첫 모습 봤을 때 네, 약간 아이돌 오는 줄 알았어요. 아이돌 아이고. 네, 여기 눈썹도 지금 어떻게 아. 이렇게 지금 머리 색깔이랑 맞추시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카메라로 멀리서 보면 눈썹이 안 보일 수 있는데 털이 여기 있거든요. 눈썹 있습니다. 대학원은 과가 어디세요? 대학원은 이제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는 학- 어디를 나오셨어요? 학부는 이제 국어 국문학과로 다녔다가 졸업하고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학부가 뭐예요? 영상? 영상과 기술과 이 유튜브를 접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미디어를 다루고 있는 전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에서 대학원을 미디어 학과? 예, 미술대? 예, 쉽게 말하면 디자인 대학이죠. 그렇죠. 디자인이죠. 디자인 계열이죠.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국문학과 그리고 미디어 아트, 인문학과 디자인 계열이라는 게 되게 상반된 계열인데 국문학과에서 다니고 있다가 다전공으로 다이나믹 미디어라는 이제 학과에 다전공으로 하고 있다가 다이나믹 미디어 전공이 원래는 인문학부에 있다가 지금은 디자인 계열에 떨어져 나갔거든요. 저는 졸업했을 때 인문학 계열과 디자인 계열 두 개의 학위를 딸 수 있었어요. 국문학을 접목함으로써 좀 더 이야기가 깊은 미디어가 무엇일까를 알 수 약간 있었죠. 심도 깊은. 심도가 훨씬 깊어졌죠. 되게 복잡하네요. 복잡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이 복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저는 되게 정직한 케이스예요. 제가 국어 선생님의 꿈을 가진 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달려왔다가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돼서 정말 국문학에 왔어요. 저는 정말 정직한 케이스인데 제가 이렇게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 한글 좋다 이런 이유였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꿈을 키워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국어 국문학과에 딱 입학을 했을 때 아 정말 나에게 맞는 학과에 왔구나. 진짜 재밌게 다닐 수 있겠다. 실제로도 너무 재밌게 다녔어요. 국어국문학과 보면은 한글 배워요 정말로. 예를 뭐 기역 니은의 모양에 대해서도 배우고 목소리 입의 구조 이런 것도 배우고 무엇보다 재밌었던 건 문학에 관련된 거였는데 인생에 관해서 밀접하게 아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저희 소설책이거든요. 이런 소설책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국문학과에서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어떻게 보면 올곧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죠. 네. 그러면 지금은 근데 대학원을 전혀 다른 이제 디자인 전공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장래 희망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지. 제 장래 희망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이 자아 성찰을 할 때가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꿈이 바뀐 계기이기도 하고 저는 심지어 며칠 전에도 꿈이 또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승관아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뭘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국어 선생님이요 라고 하기에는 막상 이제 대학교 와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 흥미가 너무 떨어진 상태라서 국어 선생님이란 말을 입에 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장래희망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어요. 이제 전역하고 그리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돼서 졸업할 때 내가 왜 꿈을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말하지 못해서 급하게 만들어낸 직업이구나. 그럼 내가 진정으로 지금 하고 싶은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오기까지 그런 생각들이 없었으면 여기에 제가 지금 없었을 거예요. 꿈은 그러면 이렇게 계속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아마 지금 당장 이 인터뷰가 끝나고도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가볍진 않아요. 그 생각이. 나이가 몇 살이죠? 저는 26입니다. 26살이면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해서 다 이렇게 가볍게 바꿀 수 없다. 그렇죠. 이제는 책임감도 있고 사실 26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좀 웃길지라도 제가 느끼기엔 적은 나이가 아니고 당장 사회로 뛰어나가야 할 나이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지고 싶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장래 희망은 정말 중요한 기로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반에서 몇 등 정도 했는지. 저는 고등학교 때 반에서
총 41명이었는데 제일 못했을 때 29등이었고 네. 제일 잘할 때가 14등 정도. 14등? 네, 14등에서 아. 29등이었어요. 14등에서 29등. 네. 그러면 학교를 정시로 왔어요? 수시로 왔어요? 저는 수시로 왔어요. 아 수시. 지금은 또 근데 수시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수시가 저 때부터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사실 14등에서 29등이면 정말 낮은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학을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 좀 2년제나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지 했는데 저는 이게 수시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대회 활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대회를 일단 좀 많이 나갔는데 주로 제가 국어 선생님이 그때는 장래 희망이었고 글쓰기에 대해 흥미가 매우 깊었기 때문에 글쓰기 대회에 많이 나가서 실제로도 입상을 좀 많이 하고 그 교내에서 하고 있는 글짓기 뭐 표어나 혹은 운문, 시를 지어서 어디에 출품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정말 꾸준히 많이 했어요. 약간 좀 학업을 뒤로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죠. 고등학교 때 아.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대회에 나가서 이제 중앙대학교에서도 제가 고등학생 중에 최초로 그 입상을 할 정도로 오.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노력이 네. 있었기 때문에 수시에 이렇게 좀 붙을 수 있지 아 않았었을까. 그렇구나. 예, 우리 중고등학생분들 일찍 목표가 잡혔다면 이렇게 한 길로 걸으면 자신이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어 국문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일단 국어국문학과는 들어와서 호불호가 강한 학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1학년 입학을 했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한글을 배우네? 그것도 전문적으로. 동기들 중에 몇몇은 한글을 배워? 이걸 왜? 이걸 어디다가 써?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1학년 때 들어와서 말 그대로 한글을 배웠어요. 목소리에서 어떤 글자가 나갈 때 이 모양이 어떤지, 글자의 유래가 어떤 건지, 글자의 모양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혹은 글자의 모양과 어떤 모양이 만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2학년 때는 문학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시작했죠. 한글을 배울 것이냐 혹은 이제 문학을 배울 것이냐 이렇게 트랙이 나눠져요. 2학년 때부터. 그리고 3학년 때는 저는 이제 문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문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비평론이라는 그런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을 듣고 제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생각의 깊이가 정말 달라져요. 그리고 4학년 때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죠. 아 저 같은 케이스는 다전공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미디어의 다전공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1, 2, 3, 4학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럼 네. 다이나믹 미디어 예. 학과를 지금 대학원으로 다니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죠. 다이나믹 미디어에 대해서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미디어 학과는 앞에 네 글자 있죠? 다이나믹. 정말 다이나믹한 모든 것들을 배워요. 음악, 영상, 혹은 영상 기술, 혹은 영상 스토리 이런 미디어에 관련된 다이나믹한 모든 것들을 배우는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점점 폭을 좁혀나가는 과정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취업 혹은 내가 배우고자 하는 길. 처음에 이렇게 폭넓게 배웠을 때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그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사실 짚고 넘어갈 거는 아마 광고 대행사나 혹은 미디어 관련된 회사를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이나믹 미디어과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인력이 무엇냐면 뭐든지 경험해본 인력이에요. 조금이라도 음악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 뭐 미디어 편집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 영상 스토리 시나리오를 조금이라도 써본 사람, 이거를 한 번에 해본 사람을 뽑는 추세거든요. 그게 우리 학과의 최대 장점이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거를 네, 찾을 거다. 그렇죠. 아 뭐가 좋아하는지 갈피가 안 잡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학과를 경험한다. 일단 다 해볼 거예요. 뭐든지 해보다가 흥미가 가는 게 분명히 하나쯤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잡고 좀 더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안 맞으면 다시 하면 돼요. 대학교 때 생활은 어땠는지? 고등학교 때 뭐 연애하지 마라. 대학교 때 가면 다 생긴다. 사실 이거는 한 85% 정도는 팩트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케이스가 좋은 편인 게 국어국문학과가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어요. 저 때는 남자가 15명이면 여자가 45명. 사실 연애하기 좋은 케이스. 실제로 연애 잘했고 대학교 와서? 대학교 와서 아. 잘했죠. 고등학교 때 연애 못했고 네. 안 했고 네.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네. 실제로 대학교 가면 성인이 가는 거니까 성인으로서 뭐 할 수 없는 게 또 있을까요? 자유국가에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단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거를 함에 있어서 자유는 있지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어떤 일이든. 그렇죠. 그거는 맞죠. 이제 그거를 배우는 게 바로 대학교인데, 대학교라는 게 취직을 하기 위한 공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을 좀 더 깊게 훈련하기 위한 장인데, 대학에 대한 의미가 많이 변질됐죠 사실. 그 사람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거, 클 대자를 써서 정말 크게 배우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의미가 변질됐다고 좀 인식을 한번 하고 대학에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지 취직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유는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책임이 따르는 건데, 그 책임이 따른다는 거를 정말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정말 그 논다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해외 봉사를 갔어요. 베트남으로. 베트남 가서 놀았어요. 해외 봉사하면서 뜻깊게. 그리고 저는 제 용돈을 모아가지고 혼자 여행도 많이 가고 친구랑도 여행을 많이 가고 좀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놀아봤고, 또 이것저것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놀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놀았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생각도 훨씬 깊어지지 않았나. 자신이 바뀌기 위해서는 좀 넓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네. 여행이 뭐 다가 아니더라도 노는 방법을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다 알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해주고 싶은 뭐 말씀. 그렇죠. 네.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어떤 고민? 뭐 예를 들면 뭐 샤프를 뭘 사야 될까? 뭐 다음 모의고사 잘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생각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들 너무 좋아요 일단. 왜냐면 앞으로도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사람이 겁이 좀 많은 동물이라서 생각만 하다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안 하게 돼요 결국. 생각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두 발과 두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뭐 대학교 1학년 때 당장 학교 홈페이지를 뒤져가지고 대외 활동 같은 걸 다 신청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당장. 그리고 두 발을 움직여서 서로를 내려다녔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생각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천을 해라. 그렇죠. 실천을 하면 되죠. 네. 공부할 때도 여기는 안 되겠지? 하면서 혹시 뭐 장래를 포기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국어 선생님 되고 싶은데 거기는 안 되겠지. 거기 안 되니까 뭐 안 되겠다. 다른 데 한번 해봐야겠다.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말이 너무 지겨운데 너무 사실이에요 이거.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정말. 그래서 일단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부도 그냥 해보고 일단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다른 거 하면 되죠. 일단 해봐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되면은 그게 뭔 소용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저는. 자, 승환 군. 네? 저희 목표 달성 TV의 첫 번째 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영광. 이렇게 말씀을 잘 네. 해주실 줄. 국어국문학과, 다이내믹 미디어. 미디어학과, 이렇게 두 가지 학과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리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 네, 알겠습니다. 네. 자,